투자 목적의 수요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매물이 증가할수록 매수는 더 줄어들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몇 달 전에 김작가TV 한번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듣기로 여의도에서 소문 돌기로 네. 신상이 좀 변화가 있으시다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죠. 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려갖고 네네네. 지금 백수가 됐네요. 원래 미래에셋 예. 증권 예. 다니셨죠? 예. 미래에셋증권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고요. 아, 거의 10년. 애널리스트는 한 15년 했고 네. 전체에서 그다음에 건설회사를 한 6년 다녔습니다. 아, 건설회사가 제일 먼저셨던 거죠? 맞습니다. 건설회사 6년에 네. 애널리스트 생활 15년 합치면 직장 생활은 21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 네. 회사 근데 왜 그만두시게 된 혹시 어떤?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 하면서 항상 개인적으로 고민이었던 게 사실 있어요. 네. 굉장히 진지한 고민인데 네. 사실은 저는 주식시장하고 뭐 부동산 시장 분석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의 사람들이 투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책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김작가TV에서 나오고 여러분도 알렸는데 사실은 제도권에 있으니까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어떤 한계가 있나요? 뭐랄까.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 또 행동해야 되고 또 제도권에 있으면 저희 고객들은 돈 있는 분들밖에 못 만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돈이 되니까. 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세미나를 다녀도 뭐 예를 들어서 부자분들 만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네. 저의 삶의 방향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 네, 저는 사실은 그분들은 더 투자를 잘할 텐데 네네. 네, 저보다 잘할 수도 있고 이미 부자고. 그렇죠. 그래서 예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제가 막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때 사실은 저희 지점에 세미나를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30, 40대가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을 세미나 갔었어요. 수도권에. 그런데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 막 오를 때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압구정동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실이 꽉 찼어요. 아, 그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가 정확히 뭐 사실 고점이었는데. 야, 이게 엄청난 차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네. 저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한 것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사실은 행동하고 환경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나 아니면 돈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투자하고 그래서 김작가TV도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제도권에 있으면 좀 한계를 느낀 좀 측면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애쓰고 리서치도 하고 노력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이 대답을 찾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투자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예스, 네. 가능하다. 그래서 막 강제로 뭐 부를 이렇게 뺏어갖고 나눠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보를 많이 나눠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부의 불평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도움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이름은요, 광순의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을 여러분들한테 어디 이거 지역 어디 소도시 북도방에 있는 회사 이름인데 네. 김정은TV이고 광순의 복덕방 주식회사예요. 법인사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되고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레포트를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여기 알려드리잖아요. 네네. 제 메일 주소로 뭐 보내주실 것도 없어요. 부담되시면 그냥 이름하고 메일 주소. 메일 주소도 필요 없어요. 매일 가니까. 매일 가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하고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2번에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대표님이 무료로 하시는 거니까 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 그냥 보내면 되고 본인 이제 내용 뭐 귀찮으신 분들은 본인 이름만 딱 3글자만 해서 보내거나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뭐 너무 많은 메일이 제가 폭주할 것 같아서 일부 질문은 네. 답변까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이제 김작가 TV 나와서 해드리면 되니까. 네네네.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 근데 혹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텐데 이제 회사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 여러 군데 하실 때랑 오늘은 이제 김작가 TV는 어쨌든 이제 전에는 직장 생활 하실 때랑 이제는 직장에 그걸 벗어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톤앤 매너나 그거에 좀 차이가 있나요? 아, 있죠. 아, 있나요? 일단 제 지향점이 있어요. 저는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제가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네. 어떤 도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그분들은 더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 네. 저는 사실은 무주택자분들이나 어떤 주거 취약층의 부동산 내 집 마련하시고 이런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제도권에 있으니까 뭐라 할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비난도 많이 받고 회사는 막 항의 전화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리가 좀 위축돼 있었어요.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혹시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심적인 부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 작가님이 저한테 요즘 윤석열 정부 정책이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봉인 해제된 이강수 의원님을 보실 수 있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제 매달 받는 그 구독 서비스 무료 그거는 제가 그 메일 주소는 이제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거 말씀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것도 추가 질문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회복하고 있고 네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값 다 떨어졌나? 그렇죠. 이제 시장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커지고 네. 있고 반대로 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집값 오르는 건가?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왜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주로 보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자산 시장화돼 있어서 그리고 투자화돼 있어서 이 서울의 부동산이 움직이면 전국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먼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 아파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수도권에 계셔도 서울의 아파트를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어떤지 보시죠. 이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는 매매 건수예요. 그리고 이 선 그래프는 가격 지수 증감률입니다. 잘 보시면 일단 거래 건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가격도 회복하고 있어요. 이게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지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락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전형적으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요. 네. 처음부터 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격이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이제 앞으로 가격이 회복하고 진짜 좋아지는 건가?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로 가보면 제가 이제 이런 시장 얘기했을 때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데 지수를 사진 않잖아요. 아파트를 사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또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의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실거래가를 제가 일일이 다 점으로 찍어드린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2020년도에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고가가 23억 8천까지 찍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빠지는데요. 굉장히 급속하게 빠져요. 최저가가 10억 3천까지 빠져요. 거의 뭐 8, 9억 이렇게 빠지죠. 최대.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시장이 끝났나, 뭐 여종원이 끝났나 이러는데 이렇게 빠지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최근에 쭉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보시는 의견들은 요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현상을 보세요. 아까 지수하고 전체 거래량하고 다르게 지난해 이 아파트가 거래된 게 뭐냐면 46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근데 벌써 66건이에요.
훨씬 많죠. 네.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뭔가 가격도 이제 상승 추세에 있고 거래량도 많아지는 걸 확연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제 현상은 이런데 이게 지속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 하시죠.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조급해 하시고. 계속 오르는 거야? 그리고 거래량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전망할 때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럼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 건데? 사고 있는 거를 찾아내야 네. 수요, 매수 주체를 찾아내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해요. 그러면 김 작가님 이거 누가 살 것 같으세요? 무주택자분들이 사고 있나요? 맞아요. 무주택자분들이 사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무주택자분들이 누구였냐면 30대입니다. 우리나라 그 세대별 비중 중에서 30대가 가장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0대 매수 비중이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희는 계속 확률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을 최근에 사신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 집을 바꿔가면서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주택자분들은 실수요자들이에요. 거주 목적에. 네. 이런 실수요자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가격이 빠지면 사는데 가격이 오르면 다시 안 사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높은 가격을 계속 받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회복 추세가 가격이 다시 상승했잖아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안 살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매수가 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사요. 근데 지속해서 못 사고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다시 매수가 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재화시장이 기본적으로 실수요로 이루어진 재화시장은 네. 가격이 오르면 네.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논리예요. 이거는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미 검증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실거주 말고 다른 수요가 있잖아요. 네. 어떤 수요입니까? 투자 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투자 수요 현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이걸 보세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갭 투자 수요 비율이에요. 투자하는 분들은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그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을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올해 어떻습니까? 14%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의 수요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투자 목적의 수요는 아까 실수요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투자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더 붙고요. 오를수록.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사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투자 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수요가 회복된 건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해야 되냐면 투자 수요는 왜 주는데요? 투자 수요 왜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아까 다시 헬리오시티로 가볼게요. 네. 헬리오시티로 가보면 전세 가격은 안 오르고 있나요? 전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건 전세 가격을 제가 다 점으로 찍어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이 전세 가격이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네네. 12억, 막 13억, 14억까지 오르거든요. 네. 비싼 거는 이거 30평대인데요. 16억까지 찍어요. 네. 근데 이게 어디로 수렴하고 있습니까, 지금? 8억. 8억대로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목적의 수요는 전세를 끼고 살아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만큼 사실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투자 수요의 감소를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가 한국의 투자 수요가 줄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전세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전세 가격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러면 김 작가님처럼 안 팔면 돼요. 네네. 근데 거주하는데 왜 팔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가격을 용납 못하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럼 모든 전세 가격이 여기에 수렴해요. 만기가 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전세 가격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전세 비워놓을래?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회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사실 영향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모두 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투자 수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에서 네. 투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고 있지만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은 한계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안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 수요만이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되게 힘들다는 네. 겁니다. 근데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요즘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또 그때 2020년 그때 마찬가지로 뭔가 포모 현상처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2020년과 21년도에도 실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투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걱정하는 욕망과 네. 그리고 유효 수요는 다른 거예요.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 타고 싶은데 네네. 모든 사람이 포르쉐 타고 싶어요. 그걸 다 수요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는 모두 다 살고 싶어 해서 네. 강남의 아파트는 수요가 항상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 수요가 따져야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살 수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를, 투자의 유효 수요는 뭐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유효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에서 한국의 특히 부동산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물론 금리가 여기서 크게 떨어져서 그래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도 되겠다는 사람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 이 전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네. 최근에. 무슨 현상이냐면 이상하게요. 그렇게 아까 실수요는 가격 빠져서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사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똑같이 송파구 제가 송파구 헬리오시티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워낙 대단지니까 대단지고 8,500세대였나요? 9,000세대가 넘습니다. 9,000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들이 잡혀요. 그래서 시장을 해석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네. 송파 헬리오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근데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김 작가님께서 네. 주택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내가 실거주 갖고 있으면 매물로 못 내놓죠. 네, 그죠? 네, 네. 살고 있는데. 근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막 오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물 내놨다가. 걷어들이죠.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팔죠. 그렇죠. 오르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매물이요. 계속 증가해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렇게 막 난린데. 이때다 싶어서 팔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팔고 싶어 해요. 잘 보세요.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높았던 2021년 보세요. 매물이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줄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매물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세요. 집값을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인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회복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에. 네. 그래서 오히려 매물이 증가합니다. 네. 헬리오시티뿐만 아니에요. 이건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에요. 네. 보지 않습니까? 매도 물량이 확 증가하잖아요. 가격은 오르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매도 물량 증가하는데 다시 실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다시 매물이 많아지고 그럼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요거를 더 재미있게 보세요. 네. 2021년 10월부터 매도 물량이 쭉 증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금리 인상된다고 그러고 경기 위축된다고 하니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4만 4천 채였다가 갑자기 6만 5천 채로 네. 50% 정도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잘 보세요. 2022년 7월부터 매물이 감소해요. 이때도 계속 금리도 올라왔고 이랬는데 왜 매물이 이때부터 감소했을까요? 정책 때문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2022년 그렇죠. 5월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때부터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는 집값도 오르겠네. 정책 그렇게 풀어주니까 네. 그러면서 집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물건을 걷어들이는데 집값은 계속 빠집니다. 네.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매물을 걷어들였는데 이때는 집을 아예 살 사람이 이 가격을 버텨줄 수요자가 없었던 거예요. 투자 수요도 없죠. 실수요도 줄죠. 공공 걷어들이는데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더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과거 같은 매물을 걷어들이면 달려들어서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이건 전화조차도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이게 시장의 수요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증가시키는데 지금 어쨌든 수요는 조금 붙고 있으니까 빨리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인데 앞으로 이런 매물이 증가할수록 매수는 더 줄어들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냥 집값 전망이 안 좋다고 자기 집을 막 팔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급한 게 있어요. 그 급한 게 다시 또 전세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20억짜리 집인데 12억이나 13억에 전세 주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8억으로 떨어지죠. 네. 5억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어떻게 돌려줍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한국의 다주택자분들은 네. 사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레버지를 일으켜서 사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12억 주고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놨는데 네. 5억을 돌려주면 어떻게 돌려줍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피크가 언제예요? 일단 송파 1호시트는 2021년도에 가장 높았으니까 네. 올해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더 이 충격이 클 거라는 겁니다. 아. 하반기로 갈수록. 잘 보시면 2021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제일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네. 이거 전세 가격 16억짜리 이거 8억이나 6억 돌려줘야 돼요. 이게 언제입니까? 21년 말이거든요. 네. 내년까지도 이 충격이 가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위원님 말씀은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큰 폭락이 온다는 건가요? 일단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전세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지 이거. 뭘로 돌려줄 거냐. 그래서 이미 지금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빨리 팔아서 네. 대비를 해야겠다. 네. 지금 다시 명확하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네. 이게 주식시장이나 네. 부동산 시장이나 두 개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한 눈은 사실은 뭐 나의 상황을 보는 건데 하나의 눈은 뭐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의 시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자면 어떤 생각일까? 이게 마냥 지금 좋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 최근 하락이 크게 불안할 때도 엄청 불안했을 거고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불안할 테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빨리 팔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팔리기에 이런 물량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요의 관점과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